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유형편을 강의하는 날인데요. 그 구글 클래스를 지금 신청한 학생이 1학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2학년, 3학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이 거의 100명 이제 가까이 다 됩니다. 100명이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38명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략 전체는 한 시험 대비하는 학생은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1학년 하는 첫 시간이고요. 1학년 강의는 1차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여기까지 방정식하고 함수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것보다 시험 범위가 더 많아, 왜 앞부분에 문자화식 중간고사 안 들어가가지고 더 들어간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중간고사 영상을 보면 되니까 참고해서 좀 하시고, 제가 가능하면 같이 편집해서 넣으면 좋은데,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 10명 남짓됐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방정식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정식 부분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방정식의 뜻과 방정식의 풀이, 기본적인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푸는 부분과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두 부분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할 텐데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 방정식 파트 부분부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오늘 11시 반이니까 12시 반. 제가 학원 학생들한테 또 요즘 세종에 코로나가 좀 심해가지고 학원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기 때문에 조금 그 학생들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정식은 보니까 18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방정식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얼굴을 좀 빼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방정식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등식과 그 다음에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말이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항,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양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이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비례식으로 주어진 것까지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자,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기 있는 거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좀 달라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른쪽 부분을 살짝 챙겨보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은 등호죠, 등호. 요걸 등호라고 해요. 등호를 사용해서 두수 또는 두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인데 그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게 등식.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방정식. 그죠? 그 반면에 뭡니까? 미지수에 아무 식이나 지어둬도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될 때 그것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자,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도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정의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참이니까 별로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방정식에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거짓이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참이 되는 놈은 어떤 거냐, 이게 의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또 붙여놨어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된 거죠.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등식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방정식이 아니냐 방정식이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오지 여기는 말이 나오진 않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다지는 그 기초다지기 프린트를 통해서 방정식이다, 항등식이다, OX 이런 걸 다뤄보면서 기본적인 거 파악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그것만 가지고 시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시험 보면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그것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90점 이상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는 약간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개념 팁에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일치, 즉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거나 좌우변으로 정리했더니 0 곱하기 x의 꼴이 되면 0 곱하기 x는 0의 꼴이 되면 그게 항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보면서 좀 있으면 문제가 나오니까 예를 보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식의 성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바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는 딴 내용에는 없는, 자, 여기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 근데 이 앞에 뭐 있어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그랬죠. 0이 아닌 수로. 여기에 0이 아닌, 아이고, 요놈 지우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누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처럼 항상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요 항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이 조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C가 양수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따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도 붙어 있는 경우를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거를 잘못된 것은 나누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는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모양을 보고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보고 기억하더라고. 앞에 거는 AB고 뒤에 거는 나눗셈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모양만 보고서 요렇게 되면 이게 0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잘 나오는 선생님들이 함정으로 만드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가 같으면 이것이면 A는 B랑 같다. 보세요. 이 앞에가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식이에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얘가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되느냐? 얘도 양변을 C로 나누어야 돼요. 양변을 C로 나누어야지 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C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도 이게 나누는 뜻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되지? 양변을 C로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되지? C로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되지? 양변에 C를 더해야 되는구나.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을 C로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에 C를 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도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겠죠. 자, 요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텐데 말이죠. 실제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죠? 자, 뭐 어떻게 고친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위에 등식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에서 이 풀이 과정을 보고서 등식의 성질을 매치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서 어떤 걸 썼는지 그걸 잘 나오게 돼요. 그것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처럼 말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아, 양변에 1을 더했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는 1을 더해서 양변에 1을 더하면 이 식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져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 아, 이때도 달라진 걸 보세요. 여기 EX가 있고 EX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달라졌죠. 그죠? 이 달라진 걸 보면 아, 이쪽에 있던 1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이 커졌어요.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했다.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이 성질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문제가 쉬우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은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략되고 건너뛰어서 계산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세하게 된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는 좀 지우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방정식 푸는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 이항이라는 말이야. 이항이 말이 뭔지는 다 알아.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 이항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걸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항을 똑바로 한 걸 찾아라 라면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항을 바르게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요거 쓰고 요 놈을 이항하시오. 밑줄 친 놈을 이항하시오. 그럼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를 다 적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이항을 해서 이게 넘어가니까 5랑 계산해서 계산까지 해서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항해서 저 계산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서술형 과정에서 얘를 이항하면 어떤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항을 해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요렇게 적는 것이 좋지 요렇게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감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이항해라 그러면 요놈을 정말 단순히 딱 이항해 놓은 요 모양만 쓰도록 하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항을 하면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등식의 성질 중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 변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이항은 실제로 이항하는 게 이제 실제 나오는 게 아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한 거지. 이항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요거에서 요걸 봤더니 마치 얘가 요리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어떤 걸 이용했느냐 그러면 아무거나 다 이용한 게 아닙니다. 등식의 성질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이 1번이나 2번에 의해서 이항이 되는 거지 3번과 4번에 의해서 이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항은 항이 부호가 바뀌면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항을 하는데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걸 이용했는지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항을 하면 항상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항의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였던 것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였던 거는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반대되는 적성 국가에 넘어가면 간첩이 되는 거죠.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간첩이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 요즘은. 자, 어쨌든 말이죠. 이 항을 하면 부호가 바뀝니다.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용해서 정리한 식이 x는 ax 플러스 b의 꼴이군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된 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아, 여기 갑자기 여기 밑에 거구나. 1차식. 자, 여기는 뭐 글로 쓰는 거니까 1차식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 말이죠. 요 밑에 걸 읽어봅시다. 얘는 이 밑에 거에 관한 얘기야.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뭐냐는 앞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꼴이라 그러는데,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는 이런 꼴이 안 나와요. AX는 B. 요런 꼴이라고 해야지. 이런 꼴로 고쳐질 때 그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돼요. 이 식을 계산하면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중요한 것은 A가 0이 되면 안 된다.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B는 0이 돼도 상관없어요.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1차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 2차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친 다음 양변을 a로 나누면 있죠. 0이 아닌 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죠. 양변을 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원래 ax equal b 이렇게 있는데 양변을 이렇게 a로 나누게 되면 요 a는 약분되면서 사라져서 x가 되고요. 여기는 약분되면 약분하면 되지만 어쨌든 그 값은 a분의 b라는 값을 유지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건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 복잡하면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푼다. 또 개수가 소수나 분수가 있을 때는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한다. 분수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다음 비례식으로 주어지면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있으면 좋지. 문제는 뭐야? 개수가 괄호도 있고 소수도 있어요. 괄호도 있고 소수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수가 괄호도 있고 분수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수도 막 긴 분수, 긴 분수, 분모 분자에 숫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분수, 문자까지 막 있는 분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있는 것은 많이 안 나와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뤄요. 괄호도 있고 소수도 있는 거, 괄호도 있고 분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심화 문제로 나누는 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괄호부터 없애라. 괄호부터 없애라. 괄호부터 없애야지 계산 실수를 안 해. 괄호를 안 없애면 계산 실수를 해. 선생님들이 거기다 함정을 파.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소수를 없애고 괄호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분수를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얘네들처럼 이거 연습하고 이거 연습하고 이거 연습하고 우리 기본 다지기 할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해봤을 거예요. 막 한 페이지씩 나와. 그 연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는 안 된다고. 왜냐? 시험 볼 땐 괄호도 있고 분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설명이 다 끝났는데 시간은 대략 23분이 지금 지났어요. 자, 앞에 쓸데없는 얘기 한 거 빼고 하면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유형 문제는 말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형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에 관한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는 한 세 개 항등식이 될 조건 같은 거는 뭐 여기
한 5개, 6개 되죠. 그죠? 6문제나 되네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지. 등식의 성질 한번 볼까? 이거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5개 정도 나오면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방정식 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6개 나오네요. 그죠? 여기 빈칸 채우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생략된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기본 개념 설명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방정식의 활용에 나오는 유형부터 차근차근 하나의 유형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유형들을 다 하면 그렇고 저는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지난번에 분석했죠. 그죠? 그 분석에 해당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풀이집에 나와 있는 설명 보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 강의하는 거기부터 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